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2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람님 한 주 쉬인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박영훈 위원장이 잘하더라고요. 맹활약을 하셨죠. 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그때 재훈님 실컷 놀리시더니 게다가 또 야심차게 뭐 언제든지 또 저나 의석경님도 그러니까요. 또 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네, 역시 민주당에 지금 주목받는 신예답게 맞아. 패기 넘치게 방송을 했고, 혹시 뭐 댓글 읽을 거 있으세요? 그렇죠. 예. 재훈님 없습니까?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음. 문님이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인수위주의에는 딸랑이들만 있으니 앞으로 변화는 쭉 없는 걸로. 근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인수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이상하게 다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언론이랑 종편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제 순서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딸랑이들이랑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따가 또 얘기가 이어지겠네요. 그래요? 저도 댓글 오키03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환경변화 기후위기에 대해 잘 몰랐는데 너무 좋은 정보다. 큰일 하신다. 우리 제명인의 마을에서 개딸 양아들을 위해서 강연 같은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댓글 달아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 뭐 다들 가입하셨어요? 그럼요. 저는 진짜 오. 가입했죠. 저는 8만 대인가 가입, 3만 대 가입했구나. 지금 새날에서는 제명인의 마을 100만 주민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글 올라왔던데요. 이렇게 건방지다면서 60만도 안 되는 60만 도 안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혼내주자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훈훈하게 요즘 또 미소 넘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신나서 그런다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함께 하자, 뭐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람님 혹시? 네, 정유현님께서 영웅게이 너무 좋잖아, 자주 보고 싶잖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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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저도 영웅게이 나와가지고 되게 잘 봤고 항상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굳이 그걸 읽은 이유가 있나요? 근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그 네. 소식을 또 전하고 되게 좋은 기회가 또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한테 또 많은 분들을 또 시켜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뭐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는데 초점을 좀 맞추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좀 성토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지식정보 소재 고갈된 거 아닙니까? 안 돼. 박영훈 위원장님이 생각나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끼리 네. 서로 도와줍시다. 좋아요. 사랑하고 안아줍시다. 좋아요. 이거 카르텔 아닌가요? 박영훈 위원장 꿈에 나와요. 조금만 아프면 박영훈 형 나가, 나간다니까.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의석이 형도 한번 자리를 양보할 때가 됐다. 왜냐면 저 한번 양보했거든요. 뭘 양보해 아픈 거면서. 저 한번 양보했고 달타는 양보했으니까 이제 의석이 형 자리에 한번 또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되게 톡톡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뭐라 해야 되죠? 지식 정보로. 근데 오늘도 어떤 역할을 하실지.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어디서 못 들으실 만한 분야여서. 근데 너무 관심이 없는 비주류 분야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문제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했는데, 제가 주로 일하는 국제개발 분야 ODA 분야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그러니까 해외에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원조하는 것 같으세요? 금액으로? 그때 얼핏 듣기로 5조라고 하셨나요? 5조.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디테일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네요. 여기 보지 마세요. 저쪽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1년에 2조를 넘게 써요. 2조. 2조. 원을 넘게 쓰는데 이 정도면 여가부보다 좀 더 많이 쓰는 거. 여가부가 1조 원대를 이제 쓰고 있으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그 돈으로 그쵸. 이제 개발도상국에 뭐 학교도 짓고 선생님들도 뭐 양성하고 뭐 그 빈곤 퇴치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해요. 그 선거 시스템을 우리가 증여하기도 해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막 부정선거 이런 거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선거관리 시스템도 상당히 이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선관위가 직접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원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코이카. 코이카. 코이카는 원조를 하는데 그냥 증여하는 거예요. 무상 원조. 근데 뭐 유상 원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수출입은행.
거기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아. 개도국에서 이제 갚는 형태로 가는 건데 그런 게 우리나라도 이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죠 뭐 성관위도 하고 뭐 기재부, 뭐 농진청, 뭐 행암, 우리가 아는 웬만한 부처들은 다 해요. 지자체들도 해요. 서울시, 뭐 경기도, 뭐 경상북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저희 분야에서 여기가 이런 ODA를 이렇게 잘해? 라고 해서 쭉 올라온 곳이 한 곳 있었는데 바로 그 경기도였어요. 오. 그러니까 경기도가 뭐 무상원조, 국제개발, ODA로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던 곳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성과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좀 독특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그 규모 자체는 한 30억 정도라서 많은 규모가 아닌데 대신에 매년 한 뭐 2억, 뭐 3억 이렇게 나름대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꽤 예산을 많이 배분하고 있기도 했고 또 뭐 평화 ODA 이런 것도 해요. 이건 사실 경기도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기도는 경기도. 허리가 잘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분단을 겪고 있는데 이 분단을 이제 다른 나라에도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복하고 있고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라는 그런 ODA도 하고 하면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이재명 지사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최근 몇 년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맞아요. 연결 일점이 있나 했더니 맞아요. 뭐 다음 주 투표인가요 혹시? 잼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이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분야가 이제 국제개발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국제개발로 ODA로 성과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흔치 않아요. 와, 그러네. 흔치 않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은행에서 뭐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커리어로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한 분들은 있지만 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개발협력의 성과를 도드라지게 만든 분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있는 ODA를 한 거였기 때문이에요. 뭘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뭘 하려는지를 알고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ODA 같은 나름의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경기도만의 독특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게 행정상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얼마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된다, 꼭 원조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냥 다 자발적으로 개인의 철학이나 행정상의 어떤 뭐 그런 이유들로 진행을 하게 된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OECD에서도 OECD 다크라고 부르는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개발 원조 위원회예요. 우리말로 하면 선진국들의 모임, 뭐 이런 원조를 주는 나라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뭐 일정 비율 이상을 ODA로서 집행을 해야 돼요. 매년. 그러면 이제 그 나라들에서는 그 집행되어야 하는 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처면 부처 아니면 지자체면 지자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또 벌어지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하려면 하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ODA를 하는 게 좀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억 넘게 쓰거든요. 네. 이 원조로서. 근데 거기는 거의 새마을이에요. 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네. 70년대, 80년대에 했던 우리의 운동을 거긴 지금도 원조로 집행을 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갖추고자 하는 그 ODA 형태를 갖추고 평화 ODA 같은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색깔을 넣어서 이제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도드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평이 좋아요. 야.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또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오늘 요 성토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 이 경기도랑은 다르게 한국 자체는 이 개발협력에는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V 보면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가지고 학교 짓고 뭐 병원 짓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시청자들은 좋은 일 하네. 가서 탤런트님 가가지고 눈물 한 번 싹 흘리면 이제 막 ARS 막 올라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ODA 정도거든요. 국민들이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 정도에만 맞는 개발협력만 이때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거의 정말 최악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저기 뭐냐 아프리카에 이제 박근혜가 밥 차 갖고 가가지고 떡볶이 나눠줬던 코리안 에이드.
국가가 철학이 없으니까 왜 개발 원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조스 떡볶이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던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 퀘이 푸드입니다. 이게 그게 또 코리아 언론이 컬처다. 엄청 주목해주고 그렇죠. 띄워주고 거기다 패션 외교 이런 것도 붙여가지고 형광등 100개 막 100개 막 야, 말도 안 되는 거 했던 거거든요. 아니면 뭐 미얀마에 뭐 그 K-타운 짓는다고 콘서트 같은 거 할 수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의 그 수신자 다 최순실인 거예요. 돌고 돌아서 최순실에게 흘러가는 빅픽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것들도 적발되고 네. 그게 몇 년 이제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교웅은 교웅은 147 예, 교웅은 아예 뭐 공약도 없어요. 그냥 뭐 국익을 추구하겠다 정도인 건데 국익 추구는 사실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국익 추구지. 그러니까요. 맞아. 그냥 뭐 무조건 미래 얘기하고 그냥 네. 뭐 공정 갖다 붙이고 네. 법치주의 갖다 붙이고 그러면 뭐 그냥 윤석열 정부의 완성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뭐 미래 얘기하고. 근데 원래 언어라는 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라고 약속을 한 게 있으면 사과를 보고 우리가 다 사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만의 좀 독자적인 언어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공정과 압수수색 당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국익 추구는 그 정부가 하는 일이 당연히 국익 추구지. 당연한 건데 다른 나라들은 뭔가를 더 붙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 미국은 민주주의의 확산. 아니면 뭐 스웨덴이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식뭐 복지 시스템의 확산. 뭐 이런 식으로 다 국익 추구죠. 그런데 네. 그것을 덮는 그 이상을 조금 더 내세워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국익 추구만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었던 거였고 그런데 교웅은 아예 그냥 뭐 다 아시잖아요. 어떤 뭐 철학 비전 없는 거. 네. 게다가 지금 인수위 보면은 다 MB 때 아까 얘기하셨던 딸랑이들, 도둑들 다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또 한 2조 넘는 이 ODA 돈으로 너무 해먹을 것 같은 거지 벌써. 예전에 막 자원외교로 해먹고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막 개도국에 나무 심어주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라고 해. 근데 봤더니 막 묘목 막 단가 후려쳐가지고 한 100억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막 300억 400억으로 불리든가 아니면 뭐 자기랑 뭐 친하거나 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어디랑만 뭐 일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원조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갈 돈이 엄한 대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 개발협력 분야, 이 2조 넘게 돈을 쓰는 이 ODA 분야가 너무 비주류라 TV에도 잘 안 나오고 정말 뭐 최순실처럼 그렇게 해먹는 게 딱 눈에 보여야 겨우 한 커트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예견을 하고 미리 좀 퍼뜨리고 해야 감시를 할 수 있게. 일종의 그렇죠. 예언이네요. 그쵸. 근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이죠. 개발협력이 아니라 그냥 뭘 붙이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누군가 전화 오면 꼭 방송에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전화 오면 이제 황희도 모른다고. 아니 막 조사받으러 오라고. 근데 진짜로 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어렸을 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닐 때는 이런 걸 막 띄워주고 거기서 되게 그 감동적인 장면들 만들어내면 야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데 짧은 뭐 사진이나 글로 퍼날라지면 그거 보고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누가 뭐 그 디테일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렇죠. 팩트 체크하고 그런 걸 다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석 형님의 이런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얼핏 듣기에는 지금 교웅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너무 엄청나서 굳이 해외까지 하는 걸 그렇게 신경 써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해주신 최순실 사태 때 생각해보면 이 한반도 분단된 상태에서 개성공단 마음대로 문 닫아버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미얀마로 연결돼서 다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해외로 나가는 어떤 거라고 해서 우리 이 관심에서 벗어나게 할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진짜. 해외에서 쓰는 돈은 보이지도 않아요. 네. 정말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조금 보이고 자금도 추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무도 잘 안 하는 일이기도 하죠. 태초에 MB가 있었죠. 그렇죠. 너무 꼼꼼하게 잘해 먹었죠. 자원외교 얼마나 보기에 좋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의성님이 이런 내용들을 또 공유를 해주시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각종 커뮤니티나 SNS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유도 해주시고 그런 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고 이따가 정리해서 제명인의 마을에 올려야지. 좋아요. 네. 그런 텍스트로 올라오면 또 많이 퍼지고 네. 이따가 그 뒷부분에 주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뭐 덕후 네. 뭐 혹은 또 여초 그리고 일부 남초에서 지금 그 정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그걸 주위에 공유하고 뭐 중요한 내용은 끌어올하고 그러니까 묻히면 다시 올리고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또 긍정적인 현상인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들 뭐 지식 정보도 좋지만 또 사회 고발 차원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 새날이라는 방탄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셔도 개인적 의견으로. 그래놓고 전화 오면 아는 척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과 무관합니다. 인수위도 다음 이제 정권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만 시민들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준비하는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를 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드리고 다 같이 시민분들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네, 그래서 매주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언론과 좀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딸랑이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선 직후에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 진보에도 종편을 하나 만들자 막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면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벌써 출처가 채널A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청와대 개방 시 최소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또 시작했네. 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올라온 거여서 뭐야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에 당선자라고 하라고. 네,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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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맞습니다. 당선자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최소 연간 2,05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인근 상권 소비가 늘면서 1,49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연 565억 원에 달한다고 그냥 확신을 하는 식으로 아예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사 기준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연간 경복궁 방문객이 300만 명인 걸 기준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 인수위에선 향후 청와대 방문객이 연간 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연간 2천만 명. 근데 그 이유는 또 뭔가 봤더니 2006년에 청계천 복원 직후에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었다. 근데 청와대 개방은 이 청계천 복원 때보다 더 국민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 완전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청와대 개방이 청계천보다 관심이 높고 또 뜨겁고 시끄러운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뜨거운 것이냐? 그냥 보면은 사실 혈세 낭비에 심각한 안보 공백에 그리고 인근 주민들 불편 우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뜨겁고 심지어 반대 여론도 높은 상황에서 이 채널A라는 종편이 마치 당선자를 대변한 것처럼 보도를 해도 되는 건가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걸 조사한 기준이 경복궁 방문객과 청계천 방문객을 통계로 한다는 것도 솔직히 설득력이 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뭐 어떤 생각 필요한가요? 또 시작했잖아요. 네.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으니까. 김재원 씨도 얘기했었고 이미 뭐 그 내부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게 그 광화문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다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게 얘기했던 거 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 주셨듯이 국민들은 바란 적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는 그 박지원 위원장의 행보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 공격을 많이 받길래 뭐 학력으로 자저차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말 같지도 않은 거고 뭐 흔히 그들이 늘 해온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뭐 코멘트 달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자한테 집무실 이전하는 비용으로 네. 그 산불 피해 그 이주민들 집 지어드리고 아, 차라리. 네. 예.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최근에 보니까 직접 봉사활동도 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박지원 위원장을 계속 젠더 이슈로 가둬두려고 아. 일각에서 그렇게 뭐 프레임질도 하고 조롱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던데 생각보다 훨씬 그 상상 이상으로 멘탈도 세시고 그리고 뭐 몇 번 핵심 지지층 분들도 그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긴 한 적도 있지만 계속 그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 보면 장난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저렇게 건드린다고 멘탈 나갈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애초에 그리고 업적 거리는데 무슨 뭐 하버드 가면은 그럼 정치할 자격이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전장현 네. 거기 막 조롱하고 갈라치기 하고 약자들 혐오하고 그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박지원 위원장은 그 추적단 불꽃으로 네. 엄청난 사회의 변화를 이뤄낸 그쵸. 대단한 분이잖아요. 무슨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랑 좀 연관 지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 워딩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시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네. 장애가 있어서 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위를 한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라는 소린가? 어떻게 갈라치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너무나 저급한 인식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할 자격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네. 없는 거죠. 네. 시민은 뭐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사는 법을 같이 고민하는 게 시민의 기본인데 이 사람은 시민으로서도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약자고 누가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시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싶죠. 제가 MB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MB를 왜 응원하게 됐었는가, 왜 존경하게 됐었는가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각자의 욕망을 깨어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잠들어 있던 인간의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뭔가 누구나 출세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었다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분노를 키우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집회 시위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있죠. 그거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 느끼고 뭐 비판하고 이런 거랑 정치인 그것도 곧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선동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에 원희룡 씨랑 그 부인이 무슨 이재명 지사한테 엄청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대로 이준석 같은 사람한테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뭐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한정된 자원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이 인간에 대한 생각조차 없고 타인에 대한 뭐 아픔이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분노를 키우고 갈라치기를 해서 자꾸 그 분노의 씨앗을 키워서 일종의 그 혐오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거 그런 정치인이 절대로 나와서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이제는 우리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네. 보수 진보 여야 문제가 아니라 저런 정치인은 퇴출시켜 마땅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있는 이유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건데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묘하게 을들끼리 싸우게 해서 네. 못된 전략을 취하는 것도 정말 좀 꼴보기 싫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무도 하고 봉사활동을 한 7, 8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제가 있던 곳이 오이도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오이도역 근처에서 오이도역에서 그 리프트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 네. 지금 현재 이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태동이 그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저랑 친한 뭐 이렇게 뇌성마비 가진 형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머님들 다 친하게 지내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랑 사실 조금 한두 마디라도 이야기해보고 같이 지내보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못하죠.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예를 들어서 장애 전문 언론도 있잖아요. 에이블 뉴스, 뭐 더 인디고 네. 들어보셨나요? 관련자가 아니면 들어갈 일도 없어요. 네.
그런 데서만 그런 데를 들어가야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겨우 조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알리지 않으면 누가 한마디도 실어주지 않으니까 그 간절함으로 정말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거죠. 네. 어, 그 2001년쯤부터 이게 이어져 왔잖아요. 지금 맞아요. 20년이 넘었는데 뭐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선택을 하게 됐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가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당은 다르지만 네.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아, 네, 그 안내견. 예, 뭐 국민의힘이라고 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했는데 이건 당을 당을 떠나서 넘어야죠. 이거. 예, 이거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가고 음. 오죽하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막 뭐 어그로 끌고 아무튼 대도 않는 소리를 해서 관심을 받아서 뭐 그건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데 얼마나 지금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왜 가끔씩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어쨌든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저 이준석이 말하는 식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서 저 같은 사람들 다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 다 네. 배제되거든요. 네. 근데 교묘하게 같은 편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자격도 없고 네. 빨리 퇴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MB가 처음에 시작점이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욕망을 가지는 게 인간으로서 뭐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너무나 당연한 네. 건데 이런 인간의 욕망들 그리고 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이런 시선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안 좋은 감정들인데 안 좋은 감정이라기보다 안 좋은 감정도 있고 뭐 별로 공적이지 못한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MB나 이준석이 얼마나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하는가. 정치권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마치 안 좋은 것들도 마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받아주고 이것들을 자기 세력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대학교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력 위주의 사회 인식도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저러는데 뭐 네가 이걸 뭐 반박할 이유가 있어? 야, 하버드가 인정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느낌인데 하버드 뭐 이준석만 나왔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본인들은 하버드를 안 나왔어도 안 나왔죠. 이준석을 지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맞습니다. 일체감을 느끼고 일종의 스포츠 대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MBC 게임 그 예, 히어로 예, 예. 게이머들 네. 보면은 우리 팀에 에이스 카드 누가 있어? 니네 에이스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인 거랑 지금 이 약자들 혐오하고 조롱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런 방식으로 MB 때도 그걸 되게 잘 유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교통약자 이동권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분들이라든지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프더라도. 그쵸.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면 막 짜증난다.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찝찝하고 그쵸. 짜증나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 20년 넘게 지금 그런 투쟁을 해오신 맞아요. 분들인데 어쩜 저렇게 대못을 박아버리는지. 맞아요. 저는 솔직히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아까 말해주신 그런 갈라치기하고 이런 세력들이 진짜 좀 어디가 아프고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게 언어를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눌 게 아니라 장애인 예비장애인으로 나눠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지금 그 지경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이준석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본인이 나는 절대 그런 상황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될 수도 있는 건데 잠재적으로 아쉽고 사실 하버드를 나왔으면은 더 알아야죠. 자기가 하버드를 갈 수 있었던 건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만 똑똑해서 갈 수 있었던 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자기는 그런 걸 뒷바라지해줄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럴 만한 건강한 신체를 타고났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버드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죠. 누군가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학교조차도 못 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하늘로 가시는 게 소원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내는 사람들의 심정을 1도 모르면서 저렇게 짓밟고 을들끼리 싸우게 갈라치기 하는 건 정말 못됐고 비상식적이고 기본이 없는 인간인 거죠. 그리고 당대표부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인수위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인수위 184명 중에 15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 중에 뭐 파견 인원을 빼고 나서 인수위 명단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인수위인지 그게 왜 기밀사항이 되어야 합니까?
시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시민들한테 알려지지는 않고 뒤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MB 때 인사들이나 뭔가 논란 이것만으로도 뭔가 논란이 있으니까 맞아요.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오토캔 공약 논란이었던 사람도 인수위 합류돼서 그쵸. 그런 거 예, 받지 예, 않았어요? 예, 그 교수. 예. 그리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또 그 해촉된 실무위원이 네. 또 뭐 폭로했잖아요. 음. 뭐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또 그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갑질 일들, 비슷하게 갑질 했던 관련한 얘기들. 자격 있는 사람이네요. 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저들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해촉됐다는 그 사람도 보면은 뭐 셀카 올렸는데 그 안에 공개하면 안 될 내용들도 담겨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 우리 시민들이 되게 무책임한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잠깐 우리나라니까. 관심 끊으면 맞아요. 저들은 나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하면서 지금 하듯이 누군가 그냥 대상,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거길 가리키고 그 언론이 또 거길 조명하고 그냥 언뜻 지나갈 때 얘 문제 있네 하고 정작 본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계속 외면되고 그렇게 야금야금 먹힌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항상 뭔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시거나 얘기할 때 항상 약자를 대변해 주시는 듯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그냥 그들만의 뭔가 세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 MB 정부 때를 잘 몰랐는데 요즘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요즘 왜 인수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김은혜 대변인, 그 사람도 MB 정권 때 대변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니까 참 진짜 제2의 MB 정부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정당화하는 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이게 또 미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중도층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편의 미화 보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진을 하나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사회악이죠, 사회악.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청와대 이 경제 효과를 보도한 채널 A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표인데 당선 직후에 어떤 것들을 주제로 다뤘는가 그 표예요. 근데 뭐 총 141분 중에 채널 A 같은 경우 행보는 24분, 윤핵관 관련해서 35분, 당선자 배우자 사생활 17분, 기타 33분. 그러니까 선거일 직후에 가장 집중해 다룬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고, 시민들이 차기 정부 국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당선자의 단순 행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주변 인물들, 그리고 기타 이슈에 치우친 그냥 대담, 그리고 당선자와 배우자의 사생활 등을 다루면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과도하게 띄워주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채널A 같은 경우 특히 윤석열 특집 다큐를 방송하면서 친화력이 남다르다, 마음 씀씀이가 넓다, 의리가 있다, 그리고 늘 그의 곁에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를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TV조선 같은 경우도 윤석열과 김건희 당선자의 연애 사진을 못 구해서 채널A 거를 갖다 쓰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그겁니다. 정치 시사 무관심층이었을 때 나를 생각해보면 네. 저런 종편 보도를 우연히 TV 틀다가 보고서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 의혹 이런 거 1도 없고 인자하고 막 리더십 있고 저것만 보면 그런 사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종편의 미화 보도가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수준이다. 이럴 거면 진보도 종편을 만들어서 그냥 서로가 서로의 가치와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뭐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게끔 선택해서 보게 하자, 막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개혁 반드시 중요하고 또 언론이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것저것 풀어갈 내용도 많고, 제가 MB 시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세뇌됐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짓을 또 앞으로 저지를 거기 때문에 예방주사, 아까 뭐 의성님 코너도 그랬죠. 그런 맞아요. 얘기도 계속 미리미리 풀어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문화예술 중에서 문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와우. 네. 전에 제가 올해 트렌드, 패션 트렌드가 Y2K가 다시 왔다, 이런 말씀을 한번 Y2K. 드렸었는데 네, 요즘에 혹시 어떤 게 유행하는지 좀 다들 알고 계세요? BTS요.
아니라고 할 제일 겁니까? 안전빵으로 아니라고 할 저 거예요. 팽수라고 할 뻔했어요. 나 왜 팽수가 생각나지? 저는 포켓몬. 아 오. 포켓몬 맞네. 네. 오늘 가지고 온 게 그건데요. 트렌드 오. 따라가야죠. 또. 오, 역시 맞습니다. 유튜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슈 유튜버. 짠 거 아니죠 미리?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를 파악하고 있어요. 포켓몬. 네, 2006년도에 단종됐던 그 포켓몬 빵이 지금 네. 다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켓몬 빵 안에 들어있는 그 띠부띠부 씨를 모으는 그쵸. 게 진짜 많이 모았어요. 그것 때문에 샀죠. 그쵸. 네. 네, 다시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 거기 띠부띠부 씨를 웃돈을 빵보다도 훨씬 높은 돈을 얹어서 뭐 당근마켓에서 지금 매매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 하는데도 이 수요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2006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 그 시기인데 이제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개인의 평화적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유튜브에서 그 시절에 뭐 노래도 찾아보고 영상도 그쵸. 찾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그쵸. 다들 좀 그런 건 떠오르는 거 좀 저 있으신가요? 요즘 미디움 템포 엄청 들어요. 그 당시에 아. 유행했던 미디움 템포, SG 어. 워너비 아. 부터 해가지고 엄청 야. 됐죠. 저는 그 요즘 소녀시대 어, 다만세. 만난 세계. 네, 그 집회 음. 안경 집회. 2대. 이거야말로 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소시 탱구 덕이어갖고 아, 오늘 또 덕후에서 지금 좀 너무 갑자기 빨대 꽂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덕후에서 뭐 근데- 이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저희 같이 게이머 생활했잖아요. 그 당시에 딱 우리 게이머 할 때. 아, 여기 엮지 마세요. 여기 다 아니 아군이에요. 아군. 아군이에요? 근데 오케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일단 아니 어제 아군으로 뭐 엮여서 좋은 적군이었어,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한창 소녀시대 누구의 팬이다 우리 게이머들끼리 막 그랬던 아. 기억이 나서 그거에 살짝 힘을 보태려고. 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이 엮여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좋습니다. 네, 아까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 노래 듣던 시절에는 와, 이 노래가 이렇게 다시 불린다고? 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4050과 함께 2030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문화제를 하면서 검언 개혁을 외치고 이제 행진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을 봤는데 뭔가 그 시절의 생각도 나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맞아. 너무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상상만 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 싸이월드나 막 어. 버디버디, 논스톱 이런 거 가끔 추억해 보면 그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맞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고 되게 신기한데 그 노래 중에서도 그 싸이월드 노래 그런 거 되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그쵸. 막 프리스타일 Y 막 이런 거. I love you, thank you. 맞아.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이거랑 이 향수를 갖고 있는 음.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있죠. 우리 그 막 아이리버 MP3나 그치, 아이리버. 그런 감성 이걸 맞아, 어떻게 맞아. 우리 정치랑 엮어서 우리가 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들 풀어가 볼까를 항상 고민했는데 이번에 그 딱 신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시대가 왔다. 우리의 와. 언어, 우리의 시대다. 근데 찐이다. 왜냐면은 온 이게 건가?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아직 2030 세대잖아요. 근데 음. 보통 레트로는 한 보통 20년 정도 주기로 하고 음. 좀 우리가 좀 더 나이 먹었을 때 그 예전을 돌아보고 이런 게 많은데 오히려 지금 젊은 레트로가 이 사회적 현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하나의 현상이 이미 되어버렸는데 이 개딸 현상에 대해서 맞아,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미 김호준 총수가 여기에 대해서 조명을 했죠. 그리고 뭐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에서 강유정 교수, 김영대 평론가를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설명을 또 되게 잘 해주셨어요. 뭐 네. 덕질과 연결을 시켜서 뭐 개딸의 의미라든지 덕통사고, 뭐 한처먹는다, 기도스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뭐 시간상 그런 것들을 중복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좀 세부적인 얘기를 제가 좀 드리자면 이제 여초 커뮤니티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뭐 여초 커뮤니티라 해서 전부는 또 아닙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네. 뭐 덕후, 여성시대, 우리 동네 목욕탕, 밀리토리네, 방석위로 모여라, 인스티즈, 성공회의소 등 이런 곳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초 커뮤니티에도 들어가 봤는데 뭐 저 팬덤 저거 얼마까지 가겠어라고 하는 글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서사가 장난이 아니다. 이 떡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원래 결혼해도 저 그쵸. 사람들 탈덕 안 하는 거 모르냐 하면서 행복을 빌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화력들을 계속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동안 이런 여초 커뮤니티들이 보통은 이 카페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악마화된 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거의 일배 수준으로 밖에서는 거기를 굉장히 악마화시키고 뭐 너
커뮤회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갯달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악마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좀 뭐 언론이라든지 네. 여기저기 세력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뭐 소녀시대 다만세라든지 여기 여초에서부터 파생되는 긍정 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이게 전혀 다른 문법, 논법, 뭐 멘탈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미 뭐 여러 곳에서 설명이 됐던 것처럼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는 구호를 외친다던가 이번에도 보면은 민주당에 커피차를 보낸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원래는 팬들이 연예인들한테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예. 여기에 이제 나오는 문구들이 어떤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냐면 이 커피 마시면 나랑 개혁하는 거다. 약간 이런 것들이 나와요. 벌써 네. 재밌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막 좌측에 빨대 있음. 뭐 이런 문구도 이제 거기 들어간다고 하고 이제 센스가 이제, 장난 아니다. 빨대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이제 그리고 뭐 메뉴에도 친칠 라떼, 밍밍이의 초코시폰. 진짜 카페처럼 그 아니, 메뉴를 그 잼 후보님 블로그에 올라왔던 거. 네, 맞아요.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센스 있는 진짜 네이밍들이 되고 센스다. 네,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또 되게 봤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별로 폐쇄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보면 이거 덕후에 좀 올려줘 아니면 여시에 이 메시지 좀 전달해줘. 왜냐면 내가 거기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서로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밀토가 여시에게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뭐 이런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오가면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특히나 지금 가장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는 게 제명인의 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기에서는 지금 뭐 젠더, 성별을 모두가 다 뛰어넘어가지고 거의 유토피아적인 그렇죠. 네.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배운다, 공부한다는 개념이 기성세대의 것을 우리가 뭐 답습하고 그들로부터 배운다라는 게 통상적인 관념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4050 그 이상의 세대들이 이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이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잔아체라든지 하걸아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네. 뭐뭐 하거라 하는 그런 책들 뭐 이렇대가지고 뭐 일루미나띠 하면서 뭐 끊어 이런 말투들 있잖아요. 이게 유행하는 밈들에 대해서 이 기성세대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이들과 동화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또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2030들도 우리가 되게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효능감을 또 느끼게 되고 서로 굉장히 이 좋은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까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5년 전에 이제 문프가 대통령이 되던 시절에도 그쵸. 예, 온라인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보면 뭐 남초 여초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온라인 여론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여론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 5년이 지나는 동안 또 특정 커뮤니티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게 돌아선 경우도 있고 또 몇몇은 지지를 하긴 하지만 뭐 민주당에 돌아섰다거나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진화하고 지금에 나오는 것들이 뭐 아이돌에 대한 뭐 덕질 문화랑 이런 것들랑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화하게 된 형태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들어오게 될 뭐 갈라치기, 분탕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커뮤니티든 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아예 없다고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다고 저도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모두를 다 의심하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가 신뢰를 다져서 서로의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자고 하는 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나리오들을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이런 식의 분탕이 들어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쭉 있고 우리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서로 같이 극복하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희도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그 심리전의 중요성도 여기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람 심리를 파고들어서 어떤 식의 갈라치기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준비도 철저하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도 고려하는 상황이 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생방송을 했는데 그걸 덕후의 어떤 유저분이 제 말을 글로 정리해서 공유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공유해서 하려 했는데 그분이 워낙 잘 해주셔갖고 근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거
뭐 우리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또 얼핏 맞는 얘기들이고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까 민주당 할 수 있다 그 슬로건에 반대돼서 야 해봤더니 안 되던데 이러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김 빠지니까 뭐 에너지가 떨어지고 아니면 고소고발 이번에 뭐 어떤 여성시대 뭐 유저분을 국민의힘 쪽에서 법적 대응한다고도 했었죠. 그럼 그거 보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뭐 이해로도 상징성을 띈 사람들 공격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여초 악마와 뭐 일베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일베 실제로 사고 엄청 났었죠. 네. 친밀하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 친구인 것처럼 쓱 와가지고 어느 순간 야금야금 이렇게 반대하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든 거 이게 뭐 남은지 남인지 네, 뭐 이제 나 맞습니다.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조작글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에 퍼날라서 야 그 사이트에 이런 거 들고 있던데 야 저런데 유저들이랑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대선 과정에도 있었죠. 예 실제로 있었죠. 조회수 0짜리를 근데 걸려가지고 다음번엔 조금 더 치밀하게 할 거예요. 네.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우리가 맞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일반 유저인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녹아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스피커 분열 스피커들끼리의 막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비교하면서 팬들끼리 막 갈라치게 한다거나 혹은 스피커랑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혹은 스피커랑 정치인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그 안에 빈틈 엄청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얘들아 이거 맞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같네 막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고 또 MB 이미지를 MB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좀 나중에 차차 풀어가도록 하고 뭐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 유저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끌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감사드리고 큰 힘을 얻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 기존의 그 핵심 지지층 분들과 주로 소통을 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시사 이슈를 짧게 요약하는 게 제 채널 컨셉이라서 네. 왜 2030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담냐라고 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2년 넘게 계속 있었는데 일단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 정서가 된 상황에서 서로 세대 통합이 되고 뭐 제명인의 마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지. 됐든 그냥 4050 분들한테 가서 아 청년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그걸 누가 바로 아 그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가교의 역할이었다 생각해서 청년 스피커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말에 연속으로 3주 동안 방송을 했는데 네. 한 3시간 반 4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한 2년 동안 제가 좋아하던 최애돌 가장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와서 뭐 매력 포인트도 전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전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진 거다. 네. 약간 그래서 그렇게 황희두가 박찬호를 먹어버렸죠. 네, 뭐 그렇죠. 보다가 사우나 갔다 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아니 요즘 진짜 불 붙었구만. 할 그러고서 얘기가 더 있었는데 네. 아 교장 선생님 같다 그러고 뭐 짧게 정리하신 거죠.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청국장을 본다는 2030 분들도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글도 맞아, 올려주시더라고요. 맞아. 되게 반갑고 진짜 반가워요. 중요한 거는 아까 여초들 쫙 말씀 주셨는데 사실 2030 남성분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 설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런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뭐 플랫폼을 만들던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는 온오프라인으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초 얘기가 나와서 짧게만 조금 얘기를 드리면 어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 대선 전까지는 이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에 확 저도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여초에서 활동을 하진 못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막 여초 선행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시대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열린 공감에 100만 원 후원했다고 인증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덕후에서도 여시가 후원했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리고 이어서 밀톡 또 우동탕까지. 그러니까 연대가 되네. 네, 그러니까 열린 공감에 후원을 하고 인증을 했는데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선행 릴레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0만 원 한다는 게 건가요? 한 300 해야죠. 300. 야, 네. 이런님이 100에 멈추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있으면 저도 크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제 주머니가 굉장히 예. 아무튼 계획은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제 미담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11개월 동안 유튜브에서 11만 원을 벌었어요. 11개월 동안. 근데 그걸 제가 노무현 시민센터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기부를 했냐면 희두님이 평소에 이런 데 기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그냥 그 선한 영향력을 제가 받은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아무튼 있으면 저도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냥 계획이 있어요. 쭉 제가 얼마를 벌면 이 중에 얼마는 또 이런 데 후원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색을 하시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 이거 있죠. 네. 이게 이준석이 늘 사람 매기는 방식이에요. 그런 뭐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네. 너 왜 농담한 건데 진지하게 반응해? 하면 사람 바보 되거든요. 방방봐. 네, 방방봐. 하면서. 그렇죠. 그런 정서들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민주 시민들께 알려드려야겠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전체 계획을 얘기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예. 네. 지금은 워낙 이 한창 응집되고 있을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상으로 또 얘기가 되고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30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남성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왜냐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역사가 나선형으로 흐르듯이 네. 여성의 목소리 계속 듣다 보면 또 남자들이 우리 얘기 너무 배제된 것 같다. 좀 소외감 느낀다.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또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2030의 목소리가 또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목소리로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화제가 됐다가 또 어느 정도 또 물러나 있다가 같이 잘 결합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합의 시간을 좀 견디고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새날을 구독하고 꾸준하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도움이 네. 정말 많이 된다. 저도 라고 생각해요. 뭐 커뮤니티도 쭉 보고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여성분들 얘기도 들으면서 했던 근데 충분히 진짜 악마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구독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거 그냥 묻어버리는데. 아니 새날 피디님. 구독이야. 네, 뭐 쌓인 게 있나요 지금? PD님이 더 얹어야지. PD님이 그걸 쳐버리네. 지금 새날 구독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새날 구독 갑자기 중요하죠. 또 그 방향을 틀어버리죠. 새날 구독 일단 60만부터 되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코로나가 좀 풀리면 저희 이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서 우리 너무 새날 좋아요. 청국장에 매번 응원해 주시는 또 젊은 분들이 종종 보이세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자리도 마련해도 좋을 것 같고 뭐 또 의성님도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또 이런 얘기들 못다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면 또 평소에 이야기들을 또 접하는 분들이 되게 의미 있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동료들하고 뉴스레터를 한 3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런 그런 국제협력이나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우리 청국장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또 희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채널들 통해서 직접 만나면서 대면으로 영상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알리고 싶다는 욕심이 요즘에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김치앤칩스. 네. 그렇죠. 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 김치앤칩스를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들도 이 각각 할 얘기도 되게 많은데 최대한 압축해서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초창기 때부터 새날 청국장을 들어주시는 청년분들이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도 진짜 감사드린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도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청해주시고 주위에 또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도 또 세대 뭐 포위한다 이런 거 말고 자연스럽게 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맞아요. 저희가 계속 중간 역할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청국장 122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